오늘 토크회의에서는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정치가도, 시민활동가도, 노동운동가도 아닌 일반 보통 분이시죠. 그럼에도 목숨을 건 단식을 2회나 시도한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한석하 위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2월 추웠던 농성 단식장에서 뵙고 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한여름에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어떻게 건강은 좀 많이 좋아지셨나요? 네. 다행이십니다. 네,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도 제가 원래 좀 크론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네. 병하고 이제 1차, 2차 거의 32일을 좀 단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몸의 면역 체계가 많이 흔들려서 지금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통원 치료를 좀 내원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좀 회복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6월 대법원이 행정소송에서 심리 불속행 처분을 내렸죠. 네. 이에 따라 사업자 측이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네. 수년간 싸워온 그 반대 주민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암담하다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단어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 가장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암담하다, 참담하다. 왜냐하면 이 서산 오토밸리 3패장 이 소송은 단지 그냥 산업폐기물 관리법만 적용해서 해석해 법리 적용만 해야 될 일이 아니었고 산단 내에 그 의무시설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폐촉법이 적용이 돼서 그 법리로 1심에서는 승소를 하게 해줬는데 2심과 대법원에 가서는 폐기물 관리법만 그 법리만 적용이 돼서 패소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한 그 충격으로 반대 운동을 해오던 시민단체나 또 오스카 주민 대책위 전부가 패닉 상태에 좀 빠졌었고요. 많이 좀 침울했었죠. 네. 더군다나 1심에서는 승소를 네, 하셨다가 네, 네, 2, 3심에서 뒤집어진 거기 네, 때문에 네. 실망이 더 크신 거죠. 네, 충격이 예. 좀 많이 컸습니다.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위원회가 네. 몇 년 전에 결성되셨죠. 네. 그리고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고 이 과정에서 금방 표현하신 대로 2017년에는 10일, 네. 2020년 지난해에는 22일 네. 그 말 그대로 이제 목숨을 건 단식을 30여일이 넘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절박하게 해야 됐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보면 어떨까요, 국장님?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빼고 나 개인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국장님은 뭐가 내 개인 하나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세요? 어떤 게 가장 소중할까요? 제 개인적으로 소중한 거요. 예. 그러니까 가족 다 빼고 나 하나를 놓고 봤을 때 행복 같습니다. 행복, 그렇죠? 건강과 행복.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행복하려면 반드시 건강이라는 것이 앞에 그렇죠. 선제돼야지. 그런데 이 건강권과 생명권, 환경권은 그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건강권과 환경권과 생명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집 반경 1.4km 앞에 들어선다는 거죠. 그것도 산단 내 것만이 아니라 전국 외지에서 지금 반입이 되는 상황이 전해져 오면서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도대체 이 산업폐기물이 안 좋은데 어느 정도 안 좋은지 좀 공부하고 이게 뭐지? 그리고 산업폐기물 현재 운영하는 곳을 한번 답사를 가서 보니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의 위험성, 유독성의 위험성, 사고가 터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 좀 답사를 하고 와서 보니 이게 그냥 싸워서 되는 건 아니구나. 또 막상 싸우려고 보니 제가 뭐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가진 게 없더라고요. 싸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관에서도 비협조적이죠. 자료 정보도 잘 안 주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분명히 이거는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명분이 있는 거고 지켜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아무 소리 없이 당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저 자신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물었듯이 국장님한테. 스스로에게. 네, 석하야 너는 뭐가 가장 소중하니? 네가 가진 게 뭐가 가장 소중하니? 가족 빼고 그랬더니 생명이지 이러더라고요. 제 안에서. 그래? 그러면 너 생명 내놓을 수 있겠니? 라고 스스로한테 말을 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그래, 내가 가진 게 생명이 있었구나. 가진 건 없다. 그래. 돈이 있어서 매립장을 내가 사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힘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막을 길도 없고 뭐 그러면 생명 가지고 한번 싸워보지.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생명을 싸우는 거는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한테 그렇게 결행을 하자라고 좀 결단을 하고 그때 주민대책이나 뭐 시민단체에서 엄청 막았었죠. 예, 막았는데 감행을 했고 2차도 또 그런 뜻에서 감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2차 같은 경우는 1차에 비해서 네, 배를 기간이 더하신 배를 거니까. 더했죠. 네네. 그때 20일, 22일이죠? 22일.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몸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좀 가지고 있는 병이 뭐가 안 좋아지면 가장 약한 부분으로 오는데 좀 면역 체계가 네네네네. 무너지시는 그런 병이니까. 그러니까 좀 다리마비가 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또 그 옆에서 그를 지켜주는 남편한테 되게 미안하고 지금도 이제 그 부분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회사를 휴직계를 내고 왔으니까요. 저를 지키겠다고. 왜냐면 이제 손발이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아지면 마비 오는 증상을 남편은 알고 있으니 그때 이제 그거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리 옆에서 해줘도 남편과는 또 다르니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 단식 들어가는 날 바로 휴직계를 내고 와서 같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그 와이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지병은 있는 건 알고 이게 어떤 영향을 나중에 미칠 줄 알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남편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 7월 말에 이제 소송이 끝나고 이제 산패장 감시 서산 시민단체 연대라는 게 출범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 단체에서도 공동 대표를 맡으셨죠. 네네네. 이날 출범식 날 사업자의 이윤 노름에 맞서서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투쟁을 하겠다. 그렇게 밝히셨는데 앞으로의 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 그 시민 단체가 이 그 타 지역의 지금 산업 폐기물 매립장 현황들을 돌아보면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는 독곡물이어서 걔들끼리 그 폐기물들끼리 안에서 화학 반응이 있어 화재가 많이 좀 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연재해 폭설 이런 걸로 에어돔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또 침투수가 생겨서 그 피해가 상당히 지금 많은 지역이 많아요. 산업 폐기물 그걸 다 매립장들이. 전에 가보신 거죠? 네, 현장 답사를 답사로. 다 해보고 그 심각성을 너무 이렇게 보고 오니 여기가 그러지 않으면 또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거기도 관에서 관리를 했겠죠. 뭐 어때 운영 전반은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군일 경우는 군에서 군청에서 하고. 근데 나름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폐소를 했고 앞으로 이게 실제 운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시가 이거를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공사장 내부의 공사가 설계도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뭐 저희가 2차 단식할 때 도민간협의회에서 우리 주민 측 시민 측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예. 하겠다라고 그게 이제 협의안이 도출된 게 있어서 그런 것들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챙겨서 이 내부의 뭐 내진 설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등을 저희가 좀 이렇게 내심이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걸 내심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시와 도와 네. 관을 움직이게끔 해야 되고 실제 그렇게 다 돼서 운영된다고 할 때 그 안에 내부 시설이나 시공이나 또 앞으로 실제 운영될 때 일일 그 매립량을 정확하게 매립을 하는 건지 초과해서 매립을 하는 건지 여기에 들어오지 않기로 되는 성상의 지정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지 여부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관리 감독을 시민들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 나는 걸 최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방어선을 좀 우리가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시민 그 산패장 시민 감시 단체가 좀 발족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좀 확인하는 과정 이런 거를 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좀 바라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발족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계획들이라든가 절차가 한 위원장님께서 단식을 하면서 얻어낸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단식을 끝내시게 된 계기가 충남도가 이런 것을 잘 이행하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한 위원장님께서도 단식을 중지하신 거고 서산시도 최대한 그거에 협조를 하겠다. 그런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기자 공동 기자를 하고 끝났죠. 8월 초에 난데없이 이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시가 오토밸리 산패장 사업주와 맺은 입주 계약서에서 산업단지 내 발생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을 삭제해 준 사실이 알려지신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시민단체에서 규탄 설명을 발표하는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또 험악해졌는데 요번 사태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법원 판결은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사업자와의 그렇죠. 소송이었습니다. 적합통보 취소를 한 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했던 거고 이것이 대법원 판결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소송권은 건축물을 불허가에 대한 소송을 사업자가 제기를 했고 소송 중이고 두 가지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금강유역청 환경권이 대법원 것이 판결이 이제 패소로 해서 끝나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것이 6월 10일이었고 그런데 사업자가 지금 아직
서산시청이 6월 10일 날 대법원 금강청 대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6월 10일 날 나온 그 결과를 단 딱 10일 만에 6월 21일에 서산시 입주 계약서가 있죠. 네. 산단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매립하겠다. 이거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근간이 있는 입주 계약서를 불현듯 전국거로 확장을 시켜서 변경 승인을 해줍니다. 그게 애당초에 그렇게 계약서가 계약서죠. 그렇게 돼 있는 예, 건데 예. 이 계약서를 근거로 서산시도 행정처분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사업자한테 예. 건물 허가 못 내줘라고 행정처분을 했고 소송이 그래서 진행 중이었고 예. 그런데 그렇게 6월 10일 대법원 금강청 소송권을 기초로 해서 딱 10일 만에 6월 21일 날 그거를 풀어줍니다. 전국거로 풀어서 이거를 공문을 발송해 주죠. 사업자한테. 근데 사업자가 이거를 재판부에 냅니다. 자, 그런데 그 재판이 얼마큼 남았었냐면 딱 15일 놔두고 서산시가 그런 행정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서 물어봤어요. 자, 사업자가 변경 승인 요청을 한 거냐?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거 변경 입주 계약 이거 승인 해제 시켜줘라. 변경 승인 해준 거냐?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 그럼 서산시가 알아서 해줬다. 네, 그래서 그럼 왜 해줬느냐? 그랬더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감사원에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지휘가 내렸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좋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되고 나서 그때 서산시가 답을 하지 않았냐? 대법원 판결을 보고 소송 결과를 보고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럼 사업자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감사원에서 어떤 공문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불과 10일 만에 왜 그거를 아직 소송이 남아 있는데 서산시 소송이 15일 후면 선고가 될 텐데 그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입주 계약서를 해제를 해서 서산시가 피고로 있는 사건에 원고한테 증거를 쥐어주고 그 증거를 재판부에 사업자가 뇌물로 인해서 스스로 우리는 싸울 의지가 없다를 제공을 해서 이 결과는 보나마나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큰 거죠. 가장 큰 거는 2심 판결 결과를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거는 10번, 100번 생각을 해서 추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그래서 그럴 수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1심을 일단 승소를 했었잖아요. 서산시가. 그럼 2심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입주계약서 승인, 변경 승인 해주지 말고 15일 놔두고 그거를 전격적으로 해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 왜 자기하고 싸우고 있는 상대방한테 증거를 만들어서 손에 쥐어주고 증거를 제출하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지는 일을 만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 큰 충격인 거고 너무 큰 기만으로 오는 거고 너무 아픈 거죠. 너무 믿었어요. 네, 믿었기 때문에 이게 충격이 너무 큰 거죠. 감정선을 잘 추스러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어떻게 보면 서산시의 답변이 전에 충남도가 했던 답변과 똑같습니다. 예, 흡사하네요. 네. 감사원의 결과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 감사원의 결과가 다시 공문이 왔다면 그랬어요? 이런 공문이 와서 압박을 받으셨군요. 저희가 하겠죠. 공문이 온 게 없습니다. 이번에. 금방 지적하셨듯이 금강청이 이미 패소한 마당이라서 서산시가 이번 서산시 관련 소송도 승소할 확률이 없는 상황 아니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 아니냐. 이제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네. 그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 5월 달에 세 분의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어요. 2심에서 만일에 그때 저희는 2심까지 무조건 간다고 봤고 네. 서산시가 2심에서 만일에 서산시가 질 경우에 사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서산시 할 수 있는 건지 네. 이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고 저희가 자문을 구한 변호사님이 서산시의 건축물 불허가의 행정 조치는 입주 계약서라는 근간이 있지 않느냐. 산단내 것만 매립하지 아니하면 입주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근간을 가지고 행정 조치를 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자문을 저희가 받았어요. 잠정적으로는 만일에 2심의 판결문을 보고 그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멈춰 서는 게 맞다. 그리고 서산시에다가 이 상태에서 서산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좀 강화해서 시민단체들이 좀 감시권을 갖고 이거를 관리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거를 좀 강구해보자라고 하려고 저희 내부는 잠정적으로 결론을 짓고 2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심 결과에 따라서 네네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넘어가실 생각이었는데 네네. 잠정 결론이 예. 내려져 있었어요. 예. 네. 그랬는데 8월 3일 날 저희가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먹은 거죠. 위원장님이나 반대하셨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산시가 말이라도 한마디 전해주고 그쵸. 의논을 네. 하고 네. 했으면 네. 네. 그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2심 판결까지는 좀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그때 그거 보고
저희 욕심 것이면 대법원도 가자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죠. 뭔가 예. 할 건데 그래도 시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이만이라도 1%라도 여지가 있다면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좋다 그러면 여기서 접대 시민들이 불안하니 지켜볼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도와 서산시가 이거를 좀 만들어 달라고 저희도 잠정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려고 잠정 설정을 해놨던 거고 근데 그냥 아무 논의 과정 없이 이렇게 싹둑 잘라서 잃어버리니까 이거는 정말로 충격 단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심적인 상태죠. 네. 그럼 뭐 일종의 배신을 당했다는 예, 기분이 배신이죠. 예, 드시나 예, 보네요. 배신이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찌 됐든 결과가 어찌 나든 간에 논의 테이블은 앞으로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네. 앞으로 그 논의 테이블에서 양측이 네. 도출해야 될 결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저희가 요구한 거는 그거거든요. 우리 사업자에 지원받고 싶지 않다 환경감시단 만드는데 왜냐하면 제대로 우리가 역할을 하려면 시에서 우리가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좀 뭐 이촉을 한다든지 단체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지금 협의에 올라가 있고 내용이 저희가 전달을 했고 주고 받았어요. 서산시 유해중 비서실장님이 본인이 그 채널로 해서 하신다 그래서 그게 만들고 대안을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협의안을 냈고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답이 없어요. 근데 무한정 저희는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놓은 정말 우리 감시 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무슨 다른 걸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주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장을 해달라. 그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내달라고 했는데 그 대안을 아직 지금 안 내놓고 있어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아파트 주민 대책인 논의가 끝났고 이번 주까지 기다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집행에 들어간다라는 계획이 지금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물 밑에서 논의는 있으셨던 거네요. 네네네네. 행정기관과 네네네네. 논의는 있으셨고 네. 근데 아직 네. 도출되는 결과는 없는 상태고. 네. 아. 논의하고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고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일단은 이렇게 되면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이 터지고 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실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협의가 화요일 날 다시 만나자고 해서 수요일 날 됐기 때문에 지난주 실행을 못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2주가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예, 곧 집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고민 끝에 드리는 질문인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지난 겨울 단식장에서 한번 네, 뵌 경험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바라고 드리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혹시 3차 단식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SNS상에서는 얼핏 거론을 네, 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했죠. 그 글을 쓸 때는 많은 생각과 또 아이들한테도 말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 혼자 사는 게 아니어서 남편하고 또 아이들하고 이해를 좀 구했고 설득을 좀 했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많이 좀 힘들었죠. 요즘 이제 가족이 다 못 모이니까 줌 회의로 해서 이제 자녀들하고 해서 그걸 줌으로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3차 단식까지 들어가면 이제 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식들과 남편이 뜻을 좀 따라주겠다, 알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 무엇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 대책 최소한의 것도 준비를 안 해주면 그동안에 5년 동안 그 환경권, 생명권 지키자고 싸워온 의미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것도 안 해주면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해야겠죠. 그러니까 원하시는 결과라는 것이 큰 게 아니고 네네네. 그거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네, 그 네. 여건을 조성해달라 그 보장해달라. 말씀이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을 네. 지금 제가 항상 아쉬운 게 이 산폐장 문제가 수년 동안 이 서산 지역의 주요 문제거리로 논의가 됐었는데 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또 맞아요. 없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뭐 산폐장이 생기면 뭐가 어떻게 그게, 되는지 뭐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 이게 많으신데 어떤 건지 모르고. 그 한번 시민들한테 전반적으로 한번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서산 시민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부르짖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대신해서 지켜주질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관계기관도 시민들이 잠잠하면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더라고요. 당진과 같이 제2, 제3 산업 폐기물 매입장이 생겨서 전국에 있는 지정 폐기물, 일반 폐기물이 몰려 들어온다면 우리 이걸 어떻게 우리 몸이 감내할까요? 서산 시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더더욱 짓밟혀 갈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암과 치매, 기관지염, 천식, 피부병 등으로 씨름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똑바로 지켜봐 주십시오. 누가 친삼패장 행보를 하는지, 어느 기관이 친삼패장 행정을 펼치는지, 그리고 그들을 냉정하게 질책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신들을 지키는 길이고 서산시 환경을 지키는 길입니다. 서산 삼패장 시민감시단 단체 연합과 오스카빌 반대위도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에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과 책임이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이미 동의 없는 유해 시설로 인하여 제1차 가해를 입었습니다. 또 이를 막아내고자 지난 5년간 싸우면서 생업을 포기한 가장도 있고 아이들의 양육을 방치하면서까지 현장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젊은 엄마들도 있습니다. 다리를 절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도로에 앉아 억울함을 호소하시던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투쟁이라는 고통으로 제2의 가해를 입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대법원의 암담한 판결로 제3의 가해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최근에 잘못 일을 해놓고 우리가 마치 땡깡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덮어씌우는 제4차의 가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로 마치 우리가 이유 없는데 땡깡 부리는 모양으로 그렇게 덮어가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 당장 멈춰 서십시오. 진정 어린 사과와 시민들을 위한 대안과 대책으로 건강한 서산시를 같이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얘기하시면서 또 눈시울이 또 잠깐 네. 그 뭐 항상 생각하시면은 네, 감정이 복받쳐 오르시나 봐요. 올라가시고. 예.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1심에서 이겼다고 그때 저랑 통화하실 때가 한 번 네, 있으셨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때 밝은 목소리를 다시 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